65세의 아리고 사키는 현대 축구의 지적 혁명가로 기억된다. AC 밀란 황금기의 설계자. 이름이 아니라 사상의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며 압박 라인을 더 높게 끌어올려 경기 방식 자체를 바꾼 인물이다. 대중에게 그는 벤치 위의 교수였다. 차분하고 규율이 있으며 거의 범접할 수 없는 존재. 하지만 트로피와 철학 뒤에는 고립의 세월, 공개적인 반항, 탈의실에서 속삭여진 모욕, 그리고 언론의 헤드라인에 오르지 않았던 권력 다툼이 있었다. 사키는 그 모든 것을 침묵 속에 품어왔다. 지금까지는. 그리고 오늘 그는 그 침묵을 깬다.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5명의 남자를 드러내기 위해 그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밀란의 전설적인 유럽 재패를 기념하는 조용하고 사색적인 인터뷰 도중 사키는 한 가지 단순한 질문을 받았다. 성공은 과연 고통 없이도 올 수 있었을까? 그는 잠시 멈췄다.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거의 마지못해 자신의 커리어에서 가장 힘들었던 싸움은 전술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인정했다. 그것은 인간적인 싸움이었다. 시험대에 오른 수년간의 충성심, 의심받은 권위, 카메라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은밀하게 깨져버린 신뢰. 사키는 시간이 많은 기억을 누그러뜨려 주었지만 전부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몇몇 이름들은 여전히 그가 외면할 수 없는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그것들을 소리내어 말할 준비가 되었다. 5명의 남자, 5개의 상처, 그를 영원히 바꿔놓은 5번의 순간. 넘버 5 마르코 바스텐, 말초 반 바스텐. 세상에 비친 마르코 바스텐은 사키의 밀란을 상징하는 왕관의 보석이었다. 우아하고 치명적이며 범접할 수 없는 존재. 하지만 문이 닫힌 뒤 두 사람의 관계는 결코 조화롭지 않았다. 바스텐은 천재란 보호받아야지 통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 슈퍼스타였다. 반면 사키는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라 해도 그 누구도 시스템 위에 설 수 없다고 믿었다. 갈등은 밀라넬로 훈련장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났다. 사키는 끊임없는 압박, 엄격한 움직임, 절대적인 전술 규율을 요구했다. 바스텐은 반발했다. 한 차례 공개적으로 지적을 받은 뒤 그는 벤치를 향해 돌아서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본능은 가르칠 수 없어. 사키는 그 말을 들었다. 그리고 결코 잊지 않았다. 결정적인 유럽 대회 경기에서 사키가 예상보다 이르게 반 바스텐을 교체했을 때 긴장은 정점에 달했다. 카메라는 고개를 젓고 시선을 피하는 스트라이커를 포착했다. 훗날 사키는 그 순간이 어떤 패배보다도 더 아팠다고 말했다. 리더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의심하는 순간 그는 수년 뒤 회상했다. 그 상처는 남는다. 그들은 함께 승리했다. 함께 역사를 만들었다. 그러나 한번 금이 간 신뢰는 끝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이것이 천재성조차 짐이 될 수 있다는 첫 번째 신호였을까? 넘버 4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실비오 베를루스코니는 사키를 밀란으로 데려와 그에게 축구를 영원히 바꿀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한 비전가적인 구단주였다. 대중의 눈에 두 사람은 완벽한 동맹처럼 보였다. 권력과 사상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클럽 내부에서 그들의 관계는 서서히 조용한 권력 전쟁으로 변해갔다. 베를루스코니는 축구를 하나의 쇼로 사랑했다. 그는 공격적인 스타, 기억에 남는 밤, 박수를 원했다. 사키는 통제, 규율, 그리고 개인의 자존심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는 시스템에 대한 충성을 원했다. 이 긴장은 이적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베를루스코니가 사키가 보기엔
타르실의 균형을 무너뜨릴 것이라 생각한 영입을 밀어붙였을 때였다. 격렬했던 한 회의에서 참석자들에 따르면 베를루스코니는 날카롭게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도표를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챔피언을 보러 온다. 사키는 차갑게 응수했다. 챔피언은 도표로 만들어진다. 사키는 자신의 권위가 서서히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음을 느끼며 균열이 더 깊어졌다고 느꼈다. 한때 그의 몫이던 결정들은 이제 의심받고 수정되거나 미뤄졌다. 그는 여전히 벤치에 있었지만 발밑의 땅은 더 이상 단단하지 않았다. 수년 뒤 사키는 자율성 없는 성공이 공허하게 느껴졌다고 인정했다. 권력이 당신에게 미소 지을 때 그는 말했다. 그것은 이미 다음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순간이 사키가 승리조차도 정치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때였을까. 넘버 3 루드 굴리트, 루드 굴리트. 루드 굴리트는 자유 그 자체를 상징했다. 그의 플레이는 본능적이고 표현력이 넘치며 본질적으로는 거의 반항적이었다. 사키에게 그 자유는 선물이자 동시에 위협이었다. 처음부터 굴리트는 자신의 창의성이 엄격한 집단 구조에 복종해야 한다는 생각에 어려움을 느꼈다. 반대로 사키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다른 이들로 하여금 명령을 의심하게 만드는 리더를 다루는데 고심했다. 갈등은 빡빡한 일정이 이어지던 긴장된 시기에 분명해졌다. 회복 중인 선수들에게조차 엄격한 전술적 위치 선정을 고집하던 사키의 요구에 굴리트는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한 비공개 회의에서 그는 감독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축구는 공장이 아니야. 모든 걸 프로그램할 수는 없어. 사키는 날카롭게 맞받았다. 질서가 없으면 재능은 소음일 뿐이다. 방 안은 순식간에 침묵에 잠겼다. 그들의 갈등은 폭발적이지는 않았지만 끊임없이 이어졌다. 사키는 굴리트의 회의감이 조용히 타르실 안으로 퍼지며 자신이 요구하던 절대적 복종을 약화시키고 있음을 느꼈다. 이후 부상과 컨디션 문제로 굴리트가 자리를 비우게 되었을 때 사키는 안도와 후회를 동시에 느꼈다. 승리는 더 쉬워졌다. 그러나 신뢰는 그렇지 않았다. 돌이켜보며 사키는 굴리트의 믿음을 잃은 것이 그를 경기장에서 잃은 것보다 더 아팠다고 인정했다. 가장 카리스마 있는 목소리가 더 이상 시스템을 믿지 않을 때 그 시스템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넘버 2, 아리고 벨트라미. 알리고 벨트라미. 아리고 벨트라미는 결코 대중적인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골을 넣지도 트로피를 들어 올리지도 잡지 표지를 장식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사키에게 그의 배신은 어떤 슈퍼스타와의 충돌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겼다. 벨트라미는 구단 구조 안에서 신뢰받던 중재자였고 사키가 자리에 없을 때 자신을 대신해 말해준다고 믿었던 사람이었다. 그 믿음은 사키의 재임 기간 중 가장 민감한 순간에 산산이 무너졌다. 이탈리아 언론에 내부 불만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을 때였다. 극소수만 알고 있었어야 할 세부 사항들이 갑자기 공개되었다. 전술적 분쟁, 타르실의 긴장, 심지어 개인적인 좌절감까지 거의 그대로 인용되어 보도되었다. 사키는 자신이 완전히 노출되었다고 느꼈다. 그가 벨트라미를 마주했을 때 돌아온 대답은 소름 끼칠 만큼 차분했다. 정보에는 스스로의 생명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날 이후 사키는 가장 큰 상처가 언제나 노골적인 적에게서 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은 곁에 서서 미소 짓고 있으면서 조용히 출구 전략을 준비하는 사람에게서 온다. 권력은 사키는 훗날 회상했다. 진실보다 속삭임에 더 귀를 기울인다. 충성이 침묵 속에서 사라진다면 신뢰는 어떻게 다시 세워질 수 있을까?
넘버 1. 프랑코 바레시, 프란초 바레시. 프랑코 바레시는 주장이었다. 밀란의 도덕적 나침반. 말만으로는 부족할 때 사키의 사상을 경기장 위로 옮길 수 있다고 사키가 믿었던 인물이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서 벌어진 일은 가장 깊은 상처가 되었다. 시즌의 격동적인 국면에서 압박이 커지자 사키는 탈의실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 지시는 따르고 있었지만 확신이 없었다. 압박은 느려졌고 믿음은 약해졌다. 이후 사키는 바레시가 끊임없는 긴장과 가혹한 요구에 지쳐 동료들과 사적으로 시스템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크게도 공개적으로도 아니었다. 그러나 충분했다. 결정적인 순간은 접전 끝에 혼란스러웠던 한 경기 후 찾아왔다. 사키가 팀을 마주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이들에 따르면 바레시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우리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숨이 막힙니다. 그 말은 어떤 패배보다도 더 크게 가슴을 때렸다. 사키에게 그것은 반란이 아니었다. 버림이었다. 주장이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는 훗날 말했다. 배는 이미 물이 차오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적이 된 적도 서로를 모욕한 적도 없었다. 그러나 그날 밤 신성한 무언가가 사라졌다. 절대적인 믿음이었다. 그리고 사상을 향한 믿음 위에 자신의 삶을 쌓아 올린 한 남자에게 그 상실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이었다. 신뢰가 내부에서 조용히 무너질 때 리더십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5명의 이름을 밝힌 뒤 사키는 분노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는 지쳐 보인다. 마치 그것들을 소리내어 말하는 일이 안도감을 주기보다는 확인에 가까웠던 것처럼. 최고 수준에서의 성공은 좀처럼 조화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는 확인이다. 그것은 압박 위에, 깨진 동맹 위에, 그리고 트로피가 빛을 잃은 뒤에도 오래도록 상처를 남기는 선택들 위에 세워진다. 사키는 시간이 지나며 그들 중 일부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용서하게 된 것은 아니다. 침묵은 그의 유산을 지켜주었지만 진실은 그의 인간성을 규정한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가 끝나갈 때 하나의 질문은 여전히 답 없이 남아있다. 아직도 얼마나 많은 진실이 말해질 용기를 기다리며 감춰져 있는 것일까?